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루 쉬어가는 동안 몇 가지 이슈들이 더 쌓여 있는데요. 이 외신들도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아무래도 이 중국의 경제 지표 소식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경기 침체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외신에서도 좀 크게 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China's consumer and factory data meets expectations in July. 네, 이번에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수치 살펴볼게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과 소매 지표가 모두 예상을 밑도는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7월에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4.6%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또 7월에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인프라 시설 투자가 반영된 고정자산 투자도 1월에서 7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면서 전망치인 6.2%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원인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0.7% 그리고 6월에 3.9%로 반등하는 듯 했지만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소폭 둔화세를 나타낸 겁니다. 하이난 등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공장 생산이 멈추게 되고 또 수요가 줄어듦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부동산 투자도 연중 최저치를 찍은 건데요.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을 했던 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7월까지는 누적기준으로 마이너스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한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 지표가 실망스럽다고 평가를 하면서 대출 수요도 여전히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중국 경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쪽에서 좀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금리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금리를 좀 인하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 쪽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이날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2.85%에서 2.7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 당국 쪽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부양 조치에 나선 건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거듭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자칫하면은 중국 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책 금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낮춘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했는데 연휴 동안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조금 더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아람코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어땠나요? 네, 아람코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번에 가디언 보도 내용이고요. Saudi Aramco profits soar by 90% as energy prices rise. 네, 사우디 아람코의 2분기 실적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람코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484억 달러로 약 63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89.8% 늘어난 금액으로 90% 이상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원유 판매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또 정제 마진도 상승한 것이 이익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2분기 순이익은 2019년 기업 공개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람코는 올해 2분기 배당 금액을 188억 달러로 책정을 했고 3분기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유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 아람코의 실적까지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나와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천연가스 좀 한동안 체크를 못했거든요. 이 천연가스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친러 행보를 보인다면 좀 당근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취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헝가리 쪽에는 기존 가스 공급 계약에 이어서 추가 공급에도 나섰다는데요. 러시아는 헝가리에 약 7억 세제곱미터 분량의 가스 추가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헝가리는 EU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등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온 헝가리에 대한 러시아가 내준 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친러 움직임을 보였던 헝가리 쪽에는 추가 공급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변화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볼게요. 테슬라 개별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 3%대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판매량, 생산량과 관련된 호재 소식이었는데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lon Musk says Tesla has made over 3 million cars. 네, 어느 정도로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이 나왔는지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2019년 가동을 시작했던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에 테슬라 모델 3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100만 대를 생산하기까지 약 2년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핵심 생산 시설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을 통해 누적 생산량 2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상하이 공장에서까지 괜찮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머스크가 전기차 300만 대 생산을 자축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생산 확대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300만 대 생산량이 테슬라에는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이 세계 최대 완성업체인 도요타가 지난해만 해도 이 100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생산 대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일단은 개별 호재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생산하고 판매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